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이 유튜버 하면서 좋은 점이 평소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 핑계로 뵙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많이 얻게 되는데, 오늘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계의 또 숨은 고수, 또 명장으로 불리시는 분이고, 저도 유튜브 그래서 챙겨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바쁘신 와중에 또 책 하나를 번역 감수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 소개도 드릴 겸 또 뵙고 싶은 분도 뵐 겸 해서 모셨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뭐 3프로TV를 비롯해서 많은 채널에서 저 본부장님 뵙긴 했지만 이렇게 네. 실제 뵙는 건 또 처음입니다. 네네. 네. 원래 워낙 반도체 분야의 시황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주셔서 저도 챙겨보는데, 뭐 이 바쁘신 와중에 그래도 반도체 초격차라는 반도체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ASML과 관련된 책 감수도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바쁜데 이걸 다 하세요 또? 제가 유튜브는 안 하잖아요. 아, 그렇네. 개인 채널이 없으시구나. 예, 그 소속이 뭐 자산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예. 유튜브 운영하는 것은 허용이 좀 안 돼서 그거는 그것까지 하면 책 못 쓰죠. 아, 그렇네요. 교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왜 이러세요? 아, 그래서 네.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걸 기반으로 이런 네네. 또 성과를 내시는 거군요. 하여튼 그게 제일 먼저 궁금했고요. 네. 워낙 바쁘신데 이 책 두께감도 장난이 아닌데 네네. 어떻게 하셨나 그랬는데, 유튜브는 안 합니다라는 걸로 대답을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ASML을 화두로 삼아서 네. 반도체 산업 전반의 어떤 분위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요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참 이제 없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네. 정말 냉랭합니다. 그런 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격차도 이미 좁혀질 대로 좁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 규제의 영향도, 이게 뭐 중국 규제한다고 해서 따돌린 줄 알았더니 음으로 양으로 다 하고 말이지. 네네. 그러면 결국 한국 반도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쫓아왔는데 네. 뒤집힐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격차는 많이 좁혀졌어요. 예. 그리고 격차를 좁혀지는 와중에 좀 우리가 쪼른 것도 맞죠. 네. 작년 8월 이후부터, 네. 8월 말 이후부터 정확히, 네. 8월 말 9월 달부터 무슨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꼬꾸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꼬꾸라진 거는 엔비디아의 HBM을 콜 못 받은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예. 그거 못지않게 영향을 실적에 미친 거는 중국 로컬 업체의 선전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중국의 내수가 안 좋아서 예. 삼성전자 이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선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쪼른 건 맞는데, 네. 격차가 줄은 건 맞는데, 걔네들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 다음 단계 갈 때 만만치 않은 그 허들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네. 미국의 그 규제가, 기술적인 규제, 장비 규제, 무슨 규제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So far, so good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최악은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레거시라 그러죠. 네. 그 HBM 말고 좀 싼 거, 네. 중국의 로컬 휴대폰 이런 네. 거, 이런 것들 최악은 벗어나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녹화하고 있는데, 요거 일주일 전부터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사실 이 중국의 반도체 관련한 산업군이 역량을 발휘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우리 주가도 주춤했고, 네. 그런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딥시크라는 또 AI 관련한 회사가 그렇죠. 또 성과를 내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회사들도 좀 주가가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딥시크 쇼크 이후 엔비디아나 미국의 주요 빅테크 회사들은 주가가 회복했는데,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회복의 기조에 들어섰다라고 하지만 예전만은 못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중국발 리스크가 공존한 상황에서 미국은 빠른 회복을 하고, 네. 우리는 좀 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의 그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보세요. 딥시크가 나온 게 1월 24일이에요. 네. 24일이 무슨 금요일인데, 네. 우리는 추석 연휴 갈 때니까 예. 1월 24일 주가에는 우리는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추석하는 그 주부터 27일 월요일부터 미국장이 빠지면서 1월 27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쉴 때 엔비디아가 17%가 빠졌다가, 네. 그 다음날 9% 올랐다가 난리 폭에다가 현재는 결국 옛날식에 한 3% 남겨놓고 다 돌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딥시크가 일으킨 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한테 쇼크를 한번 줬다가 돌아온 거고, 예. 소프트웨어 주식, 그 다음에 휴대폰에 AI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딥시크는 오픈 소스죠. 네. 그러니까 오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뛰어들어 이 시장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소프트웨어 주식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오픈 소스 AI가 올라가요. 올라간 주식이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1월 24일 대비했을 때 네. 애플이 한 9% 올랐습니다. 애플이 9% 네. 올랐어요. 미국 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손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보하면 애플이 9% 올랐고요. 네. 메타. 메타가 매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걔가 2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그 딥시크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서 14% 올랐어요. 오픈 소스. 예. 오픈 소스 온 디바이스 올랐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시는 거. 이거 붙잡았는데 도망가면 안 돼요. 근데 그 팔란티어라고 있습니다. 알죠. 예. 그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올랐고, 예. 그거 못지않게 포티넷, 뭐 세일스포스, 그 다음에 그죠 팔로알토 이렇게 해서 이른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주식은 엄청 올랐어요. 네. 소프트웨어 주식, 그 다음에 메타 같은 오픈 소스, 온 디바이스가 그렇게 애플 오르고, 심지어 아까지 엔비디아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네. 근데 안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뭐예요? TSMC, 그렇네요. 마이크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인텔은 요즘은 최고 올랐지만 예. 초반에 많이 빠졌죠. 예. 요즘에 오른 건 내가 한다 그래서. 네. 그게 뭐냐? 생산하는 거. TSMC는 규제 때문에 뭐 인텔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러니까 TSMC 짜증나니까 실적 대비해서 싼 거죠. 네. TSMC가 PER이 20배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13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마이크론도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헤매고 있고 한 8% 빠지고 예. 그거 대하면은 삼성전자는 올라온 거예요. 그렇네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1월 24일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한 5%인가 뭐 몇 프로 올랐어요. 예. 삼성전 하이닉스가 좀 빠졌죠. 네.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회복돼서 마이크론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억울하게 빠진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바닥을 쳤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구 환신해가지고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고 좀 좋아질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싶어서 삼성의 하이닉스보다는 등치가 크니까 네. HBM만 못할 뿐이지 요 밑에 있는 일반 D램하고 낸드는 그냥 등치가 크거든요. 네. 낸드부터 조금 회복되려 갔으니까 그리고 갤럭시 S25가 나왔죠. 네. 우리가 마침 나온 게 2월 초에 나왔잖아요. 예. 갤럭시 S25가 AI를 집어넣은 건데 반응이 국내긴 하지만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요 올해 1사분기 실적이 5조 6조인지 모르는데 참 격세지감이면서 얼마 전까지 분기씩 10조 원 들어다가 5조 얻고 나는데 네. 5조 나오니까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휴대폰이 가장 큽니다. 휴대폰이 3조 이상 나요. 그 휴대폰이 이익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S25 좋고 바닥 끼고 있는 낸드 같은 중국에 익스포저 되는 반도체 낮은 급들 회복될라 하고 비록 1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네. 딥시크 이후에 주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다 같이 무너진 것 같지만 예. 결국은 딥시크는 미국한테 웨이크업 콜이었을 뿐이고 네. 주식시장을 흔들지는 못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네. 있습니다. 그 주가의 흐름으로 딱 설명해 주시니까요. 지금의 판세가 어떤 식으로 해석돼야 될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이 책 ASML 웨이와도 이게 관련이 같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정말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정말 나 같은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5만 가지 첨단 어떤 그 기술의 결정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이 ASML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장치 EUV. 네, EUV. 이 네. EUV를 만드는데 90% 가까이의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EUV 장비에 7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네네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70만 개를 내부에서 다 생산할 수 없으니 당연히 외부에 90% 가까이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10년 가까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 이거 중국이 못한다. 이 70만 개 같은 부품을 조달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독일, 네덜란드, 뭐 일본, 한국 뭐 여기저기 다 섞여 있는데 네네. 대부분의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중국이 어떻게 따로 별도의 밸류체인을 구성할 것이냐 그것도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ASML이 이런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워낙 많은 투자 자금도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혼자 모든 것에 대한 투자를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결국 쓸 회사
회사들에게도 너도 좀 투자해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수많은 회사들에게도 협력해서 투자를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온전히 중국 내부의 국부 펀드라든가 국영 자금들을 기반으로만 해야 되니 이 장기 투자를 어떻게 혼자 감내할 것이냐. 반도체만 할 나라도 아니고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주구장창 들어갈 돈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판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딥시크 쇼크가 뭐냐 하면 반도체도 결국은 어떤 중간 징검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반도체를 활용해서 AI 서비스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서비스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90억 정도의 90억 원이죠. 네, 그렇죠. 딥시크로 만들어봤습니다. 보세요 했더니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야 이거 흔히 말해서 현질하면서 막대한 시설 투자하는 거 없어도 될지 몰라. 그러면 이 휴대폰 안에 온 디바이스 AI 가능하겠는데 하면서 애플 날라가고 네네. 삼성 날라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일부 있고 그리고 야 그럼 이젠 하드웨어로 시설 투자하는 싸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네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또 주목받기 시작한 거고 네네. 반대로 엄청나게 생산해서 계속 몇십 년 동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 납품할 것 같은 회사들은 조금 주춤해진 네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네, 큰 그림은 그렇고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온 디바이스 AI가 확산이 이제 되는 건가라는 심리를 부추긴 거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GPU, 네. 우리 HBM하고 짝꿍되고 있는 핵심 CPU 있잖아요. 이 시장이 뭐 그렇게 뭐 내려가고 이건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거는 아니면서 시장이 양극화돼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거죠. 요게 원래 GPU가 1,000억이 있어요. 네. 1,000억 달러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에이직이라 해가지고 GPU하고 좀 경쟁을 하는 브로드컴, 네. 요게 한 200억 달러였거든요. 요것이 성장률이 좀 달라진다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를 하게 되면은 예. 당연히 휴대폰에서 웬만한 거 챗GPT 하는 거 다 하고 예. 번역하고 그다음에 수학도 풀어주고 자료도 찾아줄 수 있는데 이것이 점점 우리가 휴대폰 기능에서 못하는 게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좀 이것을 휴대폰을 가지고 뭘 컨트롤한다. 예. 아니, 자동차에서 휴대폰을 연결한다. 그런 거면은 그 데이터 처리를 휴대폰에서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저 멀리 클라우드가 뭐죠? 구름 넘어서 저 멀리는 데이터 센터 갔다가 거기서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다시 전송돼서 휴대폰은 전달하는 역할로 하는 그 역할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저 먼저 클라우드에 있는 그쪽의 메모리나 반도체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한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내려갔다가 회복을 한 건데 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예전 같지 못한 거죠. 이제는 계속 40% 50% 성장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예전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40배 50배 못 주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수혜주가 네. 아까 브로드컴도 있고 아까 그 AI가 만약 활성화되면은 AI로 활용하는 AI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소재주가 그런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수혜주가 좀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옆에 수요는 그대로 있으니까 예. 수요가 요런 수요 저런 수요 이렇게 믹스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생산만 잘해주면 돼요. 근데 하이닉스는 생산을 잘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소파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빨리 올해 상반기 내로 뭔가 승부를 보여주는 보여줘야 것이 되는. 우리 삼성전자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 주식에도 좋은 거죠. 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만 한 번만 더 자세히 여쭤보면요. 네. 삼성은 분명 HBM 시장에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HBM이라는 이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하면 이번에 딥시크 쇼크는 야, 이거 이렇게 고사양의 반도체 계속 사야 되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약간은 생긴 게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온 디바이스 기준으로 따졌을 땐 온 디바이스의 대명사인 휴대폰 생산자가 또 삼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약간의 악재라고 해야 될지 모호성이 하나 있고 또 호재도 생겼는데 네네. 그럼 이 두 개가 서거찌기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없습니다. 오. 나쁜 건 없는데 가장 큰 게 HBM, 엔비디아 향 콜하고 네. 콜. 네. 그러니까 품질 승인 아직 안 났고 네.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반도체 D램에서의 미세 공정이라는 네. 거에서 뒤졌거든요. 하나 얘기로 가장 미세한 공정을 영어서 죄송합니다만 XYG, ABC 뭐 이렇게 있는데 네. 하이닉스가
2월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한 원C 공정이 가장 네. 최첨단의 공정인데 생산 들어가거든요, 양산이. 삼성전자 그걸 개발이 안 됐어요. 그 개발 목표가 6월 달이에요. 예. 그래서 HBM 콜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첨단 미세 공정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6월 이전에 개발을 끝내는 게 있습니다. 네. 아프니 열심히 얘기한 딥시크 뭐 얘기한 거 하고 네. 삼성전자 주가하고 같이 갈까 말까 하는 것도 수요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삼성이 아직 준비가 아직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하지가 않은 상태니까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완벽하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해결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세에 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저기 본부장님, 네. 본부장님이 감수하신 이번 책을 제가 읽어가면서요. 네네. 저는 저같이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반도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10년 가까이 장기 네. 투자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쩌다 정말 운 좋게 아니면 각고의 노력으로 뭘 개발했더니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네. TSMC나 삼성이나 인텔 같은 몇 개 회사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저는 이 책의 부제에도 나오지만 을이란 말이에요. 네네. 물론 나만 만들 줄 아니까 슈퍼 을은 되겠지만 네네. 그럴 때는요, 우리 본부장님은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더 중요시 여기겠지만 뭐든지 시장 지배력이 있어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져야 그 회사가 뻥 튀겨서 주가도 확 올라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시총에서 최상위권 기업들의 공통점이 독과점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슈퍼을은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을은 을이니까 끌려다니는 판도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쟁자가 없을 때는 리드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전까지는 예. ASML은 거의 주가는 무풍지대였습니다. 예. 근데 중국의 매출 비중이 여기가 한 40, 50% 됐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줄어서 좀 줄어들다 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게 작년 4월인가 그랬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의 핵심적인 공동 CEO가 그만둔 게 작년 4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발의 마켓이 빠진 거죠. 이건 예. 돈가장과 관계없이 뭐죠? 정책적, 지정학적 그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직 얘기고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네, 네. 엔비디아도 중국 쪽에 나가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네. 미국이 자꾸 스스로 이렇게 갉아 먹으면은 네. 엔비디아도 좀 짜증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거 없는 완벽한 독과점은 사실은 있긴 쉽지 않고요. 예. 진짜 그런 게 되면은 나중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식으로 그 반독점법에 의해서 오히려 브레이크아웃 제지를 받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합병도 못 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인텔도 지금 누가 TSMC 가져가냐는 것도 TSMC 가져가면 또 그 독과점 뭐 얘기 나오듯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적절한 의미에서의 독점 과점적인 걸 유지하면서 마진을 40, 50% 이상 유지하는 거. 네. 그런 절묘한 조합이 TSMC하고 네. 그나마 TSMC도 을이거든요. 네. 사실은 TSMC하고 더 밑에 있는 ASML 이 정도고 오히려 너무 마진 65% 이상 가는 누굽니까? 엔비디아는 네. 견제가 심한 거죠. 지금 한 2년 정도 엄청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40배 이상 최근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네. 그 독과점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네. 돈을 일단 그 3년, 5년 벌려면은 네. 또는 10년 벌려면은 독과점이 좋죠. 삼성전자도 옛날 독과점 비슷했죠. 그렇죠. 한때 한 네. 1990년 초중반부터 2008년도까지는 압도적이었죠. 근데 네. 이슈는 좀 아쉬운 거는 책이 뭔가 너무 좋게 나오면은 네. 그때가 주가적으로는 고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을 제가 번역하고 하면서 했습니다만은 주가가 피크였다가 작년 8월, 예. 4월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예. 삼성전자도 주가가 피크였던 거 보면 그 책들이 많이 나왔을 때가 피크였던 거가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이러니하게도 투자하는 관점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야, 그것도 역사를 재밌네요.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책이 나올 시점이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다. 야, 이것도 재밌네. 한국 버전은 일어 나왔습니다만 미국 버전이나 영어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상반기에 나왔거든요. 예. 그거 재밌네요. 자, 그런데 네. 바로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다시 ASML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딱 보니까
서구 국가들의 과학기술의 총화. 전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어요. 총화, 그렇죠. 네, 독일의 무슨 회사의 뭐 렌즈 기술부터 네. 해서 막 자이스, 다, 예, 뭐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의 어떤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한 그 결합체를 모두 모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더욱더 정교화되고 작고 고사양이 되면 될수록 많은 국가들의 기술이 밸류체인 상에서 다 섞이고 융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은 중국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돈으로 하는 거죠. 돈으로? 아, 돈으로. 그 우리가 미국이 뭐 자금 우리 그 보조금 한다고 해서 너라나 준 금액 있잖아요. 중국에서 10년 기간이 깁니다만 걔네들이 그거 규모 이상으로 계속 자금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이 이제 옛날처럼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옛날식으로 못한다 보니까 AI라는 소프트웨어, 우리 챗GPT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자금률은 뭐 30% 40%안 되는데 그거를 그 천명한 게 10년 전인데 네. 2025일 때 2025를 예치했는데 2025가 10년 지났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2018년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서 흔들어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더 갈 것 같습니다. 예. 2035년 가서도 못하면은 이슈가 될 수 있다 보고 ASML 이 책에도 중간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못하는데 격차가 얼마 정도냐는 그 반어법적으로 나왔을 때 보니까 한 10 몇 년 정도 차이 예. 나왔거든요. 그럼 2035년까지. 35년까지 중국이 굴기를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쉽지 않죠. 그런데 딥시크는 거기 그 앞쪽에 AI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나 그 GPU가 아닌 AI 챗GPT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쪽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냥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미국이 계속 제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이 시간을 벌었고 한 3년 벌었고 앞으로도 이번 정부에서 하면은 한 3, 4년은 더 버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간격이 얼마냐면 D램에서는 한 3, 4년 우리가 앞서 있고 네. 4년 정도 그다음에 낸드에서는 한 2년 앞서 있는데 네. 그걸 흐지부지하면 5년 정도 지나면 뒤바뀌거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3, 4년 다 해주면은 이 뒤바뀌지 않고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2030년쯤 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예. 아까 말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무슨 우리 챗GPT 뭐 이런 거 없고 그런 하지도 못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딥시크 뭐 시큐리티 문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속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아니면 우리 비메모리라 하죠. 네. 얼마 전에 또 있었는데 그 퓨리온사라고 메타가 한국 회사를 먹었는데 그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NPU 중에 비상장 기업 3개 중에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지? 있는 것도 뺏기는 건가? 인재들을 뺏기는 거.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또 나타났다는 거면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삼성전자 출신이 중국에 뺏기고 뭐 이렇게 가는 거 난리친다 했잖아요. 예. 근데 장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만 들으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예. 한국에 숨어 있는 고수들이 중국으로 소프트웨어도 사람들 데려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차라리 안 돼. 네. 그 중에서 중국으로. 중국이 또 뭐 하면은 중국 사람도 많지만 한국 사람 똑똑한 사람 또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단돌이 하는 것부터 네. 그게 더 중요할 거다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그 서플라이 채널 ASML처럼 그거를 없는 걸 막 갖춰나가기는 어려운 거고 네. 그거는 미국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하나 HBM 아니면 GPU 같은 MPU, ASIC 같은 ASIC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소프트웨어도 숨어 있는 고수가 있는데 생태계가 안 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러면은 그나마 2030년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더 찌그리 박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거를 좀 조심히 해야 되는데 정부한테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 그건 변화가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